언니 나도 외로웠어요. 외로웠다고? 그래서 내 가정 찍고 통장 털고 30년 우정까지 매장한 거야? 언니 나도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그래서 내 가정 찍고 통장 털고 30년 우정까지 매장한 거야? 장날 한복판에서 내 남편의 손을 잡고 선 사람은 30년 친구였다. 그날 이후 셔터 소리보다 먼저 들린 건 웃음이 아니라 통장 알림이었다. 그 웃음과 돈 사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연 씨, 오늘은 내가 먼저 와 있었지? 새벽 4시 40분, 은경은 장독 뚜껑을 여는 손을 멈췄다. 방금 들린 목소리는 분명 남편 박도식의 것이었고 그 목소리가 향한 곳은 가게 맞은편 차미연의 가게였다. 은경은 뚜껑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어둠 속에서 귀를 세웠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였지만 그 톤은 낯설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다. 오빠,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떡해요? 미연의 대답이 들려왔다. 오빠라는 호칭이 은경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미연은 도식을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은경은 장독 앞에 쪼그려 앉은 채로 숨을 참았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왔고 그 웃음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숨이 섞인 듯한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리에서 나는 그런 웃음이었다. 은경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도식이 미연의 가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고 미연은 그의 팔을 스치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은경은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30년 동안 은경의 가게 문은 한 번도 도식이 열어준 적이 없었다. 은경은 늘 혼자 셔터를 올렸고 혼자 불을 켰고 혼자 하루를 시작했다. 내가 뭘 의심해. 30년 친구인데. 은경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장독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장아찌 국물이 손등에 튀었다. 뜨거웠지만 은경은 닦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뜨거운 것이 손등에 남아있으면 방금 전 들은 것이 환청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5시 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은경은 가게 앞에 반찬통을 늘어놓으며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맞은편으로 향했다. 도식은 아직도 미연의 가게 안에 있었다.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때마다 은경의 손이 멈칫했다. 은경은 반찬통 뚜껑을 덮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김치 냄새, 젓갈 냄새, 장아찌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냄새조차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다. 은경아. 정봉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다. 손에는 빈 반찬통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봉자는 은경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반찬통을 내밀었다. 오늘은 멸치볶음 좀 줘.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멸치볶음을 담았다. 봉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말했다. 은경아,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은경은 손을 멈추고 봉자를 쳐다봤다. 봉자는 맞은편 미연의 가게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순간이야. 다들 알면서 아무도 말 안 하는 그 순간. 은경은 봉자의 시선을 따라갔다. 도식이 미연의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문턱에서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은경은 반찬통 뚜껑을 덮으며 고개를 돌렸다. 봉자는 반찬통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 은경의 손을 잡았다. 은경아, 넌 너무 착해. 봉자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은경은 그 손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빼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바보 같다는 말처럼 들렸다. 은경은 봉자가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맞은편 미연의 가게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도식은 이제 자기 가게로 돌아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평범한 새벽처럼 보였지만 은경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새벽 6시 첫 손님이 왔다. 은경은 평소처럼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난 후 은경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이 가빠졌다. 은경은 눈을 감고 다시 새벽의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미연 씨, 오늘은 내가 먼저 와 있었지? 그 문장 속에는 약속이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약속. 은경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30년 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은 은경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은경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남긴 그릇에서 김치 냄새가 올라왔고 은경은 그 냄새를 맡으며 멍하니 물을 틀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경은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 차미연이 서 있었다. 손에는 은경이 좋아하는 식혜 한 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언니 바빠? 미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은경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식혜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은경은 그 병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미연은 은경이 식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오늘 그 식혜는 선물이 아니라 미끼처럼 느껴졌다. 언니, 나 요즘 살 것 같아. 미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은경은 식혜병을 집어들며 미연을 바라봤다. 미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격처럼 보였다. 은경은 병뚜껑을 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미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도식 오빠가 내 얘기 들어주잖아. 은경의 손이 멈췄다. 식혜가 컵에 넘쳐 흘렀지만 은경은 닦지 않았다. 오빠라는 호칭이 또 들렸다. 새벽에 들은 그 호칭이 지금 은경의 가게 안에서 은경의 귀 바로 옆에서 다시 울렸다. 은경은 컵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술에만 걸렸고 눈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장사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은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니야, 언니. 나 진짜 오랜만에 사람 대접 받는 것 같아.
도식 오빠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내가 힘들다고 하면 진짜로 걱정해줘. 은경은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꽉 쥐었다.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미연의 말 속에는 비교가 숨어 있었다. 도식 오빠는 들어줘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 다른 사람들 속에는 은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은경은 숨을 참으며 미연을 바라봤다. 미연아, 그건 언니는 몰라. 언니는 다 가진 사람이잖아. 미연이 은경의 말을 끊었다. 은경은 입을 다물었다. 미연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서운함이 차 있었다. 마치 은경이 미연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은경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다. 은경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중 도식의 뒷모습이 보였다. 도식은 미연의 가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미연아, 언니 나 이제 가봐야 해. 오빠가 기다리거든. 미연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은경은 미연의 얼굴을 쳐다봤다.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행복해 보였다. 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연이 가게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미연은 도식에게 달려갔고 도식은 미연을 보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미연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은경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다. 은경은 테이블 위에 식혜병을 집어들었다. 병은 차갑고 무거웠다. 은경은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너무 달았다. 은경은 병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미연이 남긴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도식 오빠, 내 얘기 들어줘. 사람 대접. 은경은 눈을 뜨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은경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30년을 시장에서 살았고, 30년을 남편과 살았고, 30년을 친구와 지냈지만, 거울 속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낯설었다. 그날 밤 은경은 집으로 돌아왔다. 도식은 이미 집에 와 있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은경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칼로 물을 썰면서 은경은 도식의 뒷모습을 힐끗 봤다. 도식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평소 같지 않았다. 은경은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다. 오늘 미연이 왔었어. 은경이 말했다. 도식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뭐래? 요즘 기분이 좋대. 도식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은경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은경은 도식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미연이 얘기 들어준다며? 도식이 고개를 돌려 은경을 봤다. 그 눈빛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다. 그게 뭐 어때서? 은경은 할 말을 잃었다. 도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그 짜증은 은경을 향한 것이었다. 은경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물을 썰던 도마 위에는 아직 칼이 놓여 있었고 은경은 그 칼을 집어들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은경은 칼을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고 그 소리는 은경의 심장 박동보다 빨랐다. 밤 11시 은경은 침대에 누웠다.
도식은 이미 잠든 듯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다. 은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미연의 목소리, 도식의 미소, 새벽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돌아갔다. 은경은 눈을 뜨고 도식의 등을 바라봤다. 30년을 함께 잔 그 등이었지만 오늘은 낯선 사람의 등처럼 느껴졌다. 그때 도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 소리가 작게 침실을 울렸고 도식은 잠결에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다. 은경은 눈을 감은 척하며 귀를 세웠다. 도식이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은경은 눈을 뜨고 화장실 문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도식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응, 알았어. 내일도 그 시간이지? 은경의 심장이 멈췄다. 내일도 그 시간. 그 두 단어가 은경의 귓속에 못처럼 박혔다. 도식은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은경은 여전히 눈을 감은 척했지만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다. 도식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졌고 은경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장날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붐볐다. 은경은 가게 앞에 반찬통을 가득 늘어놓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하지만 은경의 귀는 손님들의 말보다 주변의 소문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은경의 가게 앞을 지나갔고 그 수군거림 속에는 도식과 미연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 도식 씨 요즘 미연이네만 가더라. 맨날 새벽부터 붙어 있던데? 은경은 고개를 숙인 채 김치를 담았다. 손님은 은경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은경은 고개를 들어 억지로 웃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고 손님은 반찬통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떠났다. 은경은 손님이 떠난 후 한숨을 쉬며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목이 말랐다. 은경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졌다. 은경은 컵을 내려놓고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떨렸다. 점심때가 지나고 은경은 화장실에 가려고 가게를 나섰다. 시장 공용 화장실로 가는 길에 은경은 두 명의 상인이 복도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은경은 화장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도식 씨가 미연이네 임대료 대신 내줬다며? 에이, 설마. 근데 은경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던데. 은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임대료, 내 통장. 은경은 그 두 단어를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숨을 참았다. 안쪽에서 수군대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은경이 불쌍하긴 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은경이가 너무 일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도 관심이 필요하잖아. 은경은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 있던 두 상인은 은경을 보자 입을 다물고 황급히 나갔다. 은경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은경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은경은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경은 은행 앞을 지나쳤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은경은 은행 문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창구 직원은 은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1년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았다. 잠시 후 직원은 두꺼운 종이 묶음을 건넸다. 은경은 그 종이 묶음을 받아들고 은행 밖으로 나왔다. 벤치에 앉아 종이를 펼쳤다.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은경의 손이 떨렸다. 참이연 가게 임대료 이체, 참이연 재료비, 참이연 수리비.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다. 은경은 종이를 넘기며 금액을 더해갔다.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숫자는 계속 커졌고 은경의 손은 점점 더 떨렸다. 마지막 장을 넘기고 은경은 계산기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고 화면에 결과가 떴다. 986만 원. 거의 1000만 원이었다. 은경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종이 묶음을 다시 봤다. 1년 동안 은경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돈. 은경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 그 돈이 미연의 가게로, 미연의 생활로, 미연의 웃음으로 흘러갔다. 은경은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일어섰다.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가슴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식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은경은 현관문을 닫고 도식 앞에 섰다. 도식은 은경을 보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은경아,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은경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도식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연습해온 대사처럼 들렸다. 은경은 도식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뜻이야? 도식은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봤다. 난 숨이 막혀.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미연 씨랑 있으면 내가 사람 같아.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필요로 해. 은경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다. 도식은 은경의 웃음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웃겨? 당신이 사람이고 싶어서 내 돈을 썼다는 게 웃겨. 도식의 얼굴이 굳었다. 은경은 가방에서 종이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도식은 그 종이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내가 설명할게. 설명? 1년 동안 1000만 원을 빼돌린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도식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거실을 채웠다. 은경은 도식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경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온몸을 감쌌다. 그날 밤 은경은 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봉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다. 은경아, 괜찮아? 봉자야, 나 이혼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봉자의 한숨이 들렸다. 은경아,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 혼자 있지 마. 은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 골목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속에 미연의 가게도 보였다.
은경은 커튼을 쳤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은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30년 된 얼룩이 그대로 있었고 그 얼룩은 은경의 살처럼 느껴졌다. 지울 수 없고 덮을 수도 없고 그저 거기 있는 것. 다음 날 새벽 은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도식은 아직 자고 있었고 은경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가게로 가는 길, 은경은 어제 은행에서 받은 종이 묶음을 다시 꺼내봤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은경은 가게에 도착해 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다. 1년치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은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반찬 재료비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다. 은경은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그중 몇 개의 영수증에서 낯선 항목을 발견했다. 냉장고 부품 교체 마이너스 35만 원, 전기 공사비 마이너스 48만 원, 간판 조명 수리 마이너스 27만 원. 은경은 냉장고를 봤다. 은경의 냉장고는 멀쩡했다. 전기도 문제 없었고 간판 조명도 새 것처럼 밝았다. 은경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주소란에는 은경의 가게가 아니라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은경은 그 주소를 알고 있었다. 미연의 가게 주소였다. 은경은 영수증을 모아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도식이 가게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오전 9시 도식이 가게 앞을 지나갔다. 은경은 가게 밖으로 나가 도식을 불렀다. 도식 씨, 잠깐만요. 도식은 발걸음을 멈추고 은경을 봤다. 은경은 봉투를 건네며 물었다. 이거 뭐예요? 도식은 봉투를 받아들고 영수증을 꺼냈다. 잠시 영수증을 보던 도식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시장 사람들끼리 도와야지. 너도 알잖아. 은경은 도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동의 없이 내 돈을 쓴 거예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도식의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미연 씨가 힘들어서 내가 좀 도와준 건데. 그럼 당신 돈으로 도와주세요. 왜 내 돈을 써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다. 은경은 봉투를 다시 빼앗으며 돌아섰다. 도식이 뒤에서 불렀지만 은경은 멈추지 않았다. 가게로 돌아온 은경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쳤다.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고 은경은 그중 한 곳에 번호를 눌렀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가능한가요? 전화기 너머로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후 2시에 자리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갈게요. 은경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4시간 후였다. 은경은 가게 문을 닫고 준비를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장부, 그리고 도식과 미연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캡처한 사진까지. 은경은 모든 것을 가방에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후 2시, 은경은 법률사무소 앞에 섰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했다. 은경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젊은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서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서태진은 은경에게 의자를 권하며 미소 지었다. 은경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태지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표정이 굳어갔다. 이게 다 1년 동안 빠져나간 금액이에요? 네. 서태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거의 1,000만 원이네요. 남편분이 동의 없이 쓴 거죠? 네. 전부 다른 여자 가게 운영비로 나갔어요. 서태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리고 은경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이혼 생각하세요? 은경은 잠시 망설였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서태진이 말을 멈추고 은경을 쳐다봤다. 막는 겁니다. 뭐요? 명예 이전, 폐점, 현금화. 이런 건 들키면 가해자가 제일 먼저 해요. 재산을 숨기려고요. 은경은 서태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식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가게 관련 서류 전부 확보하시고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서태진은 은경의 손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하시기 힘들 텐데 도와줄 사람 있으세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분께 도움 요청하세요. 이런 일은 혼자 하면 무너져요. 은경은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를 나왔다. 바깥은 여전히 밝았지만 은경의 마음은 어두웠다. 은경은 휴대폰을 꺼내 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봉자야, 나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변호사 사무실. 이혼 준비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봉자의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봉자가 말했다. 은경아, 잘 생각한 거야. 이제 내가 널 지켜야 해. 은경은 전화를 끊고 시장으로 돌아갔다.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고 은경은 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한 사람을 찾았다. 시장 상인의 실세 남기정. 은경은 기정의 가게 앞에 섰다. 기정 씨, 시간 좀 있으세요? 기정은 은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은경은 기정에게 전부 말했다. 도식과 미연의 일 빠져나간 돈, 이혼 계획까지. 기정은 은경의 말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갔다. 은경 씨, 시장은 정으로 돌아가지만 정만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다쳐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기정은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규칙으로 사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은경은 기정의 손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은경은 사무실을 나와 가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다시 꺼냈다. 은경은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다. 이제 참는 게 아니라 싸울 시간이었다. 사흘 후 은경은 서태진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서태진은 파일을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다. 도식 명의의 가게 등록증, 공동명의 부동산 서류, 은행 대출 내역까지. 은경은 3일 동안 잠을 설치며 모든 서류를 모았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서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은경을 봤다. 은경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다.
은경 씨, 힘드시죠?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인데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서태지는 잠시 은경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혼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증거 싸움이에요. 은경 씨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변호사님,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남편이 가게를 처분할까 봐요. 미연 씨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릴까 봐요. 서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래서 가처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 당장 법원에 신청할게요. 그 전에 은경 씨가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상인회에 알리세요. 공식적으로. 은경은 숨을 삼켰다. 상인회에 알린다는 건 시장 전체에 알린다는 뜻이었다. 은경의 망설임을 본 서태진이 말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은경 씨가 피해자예요. 숨기면 가해자만 편해져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태진은 은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용기 내세요. 은경 씨 편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은경은 사무실을 나와 시장으로 돌아갔다. 가게 앞에는 봉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봉자는 은경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은경아, 다 준비됐어? 응. 내일 상인회 모임 때 말하려고. 봉자는 은경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옆에 있을게. 혼자 아니야. 그날 밤 은경은 집으로 돌아갔다. 도식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은경은 도식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섰다. 도식 씨. 도식이 고개를 돌려 은경을 봤다. 내일 상인회 모임 있는 거 알죠? 알아. 왜? 꼭 참석하세요. 은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도식은 은경의 뒷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했다. 은경의 목소리가 달랐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고 단호했다. 그날 밤 늦게 도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식은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요즘 은경 언니가 이상해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요.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래. 근데 오빠, 혹시 언니가 뭔가 알아챈 거 아니에요? 도식은 잠시 침묵했다. 미연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오빠, 저 무서워요. 만약에 언니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도식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도식은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하지만 불안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시장 상인회 임시 모임이 열렸다. 작은 회의실에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은경은 봉자와 함께 들어갔고 도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연은 오지 않았다. 상인회장 남기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늘 긴급 모임을 소집한 건 은경 씨 요청 때문입니다. 은경 씨 말씀하세요. 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오늘 말하려는 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은경은 서류를 한 장씩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다. 제 남편 박도식 씨는 1년 동안 제 동의 없이 차미연 씨 가게 운영에 제 돈을 사용했습니다. 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경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이체 내역입니다.
임대료, 재료비, 수리비, 생활비까지 총액 986만 원입니다. 은경은 서류를 상인회장에게 건넸다. 상인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어졌다. 은경은 도식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 도식 씨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공동재산명의 정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상인들의 시선이 전부 도식에게 쏠렸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미연이 들어왔다. 미연은 은경을 보자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언니 나도 외로웠어요. 은경은 미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의 삶을 훔치는 면죄부는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미연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상인회장 남기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박도식 씨, 차미연 씨, 두 분은 다음 달부터 상인의 공동구매와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시장 신뢰를 흔든 책임입니다. 도식의 입이 벌어졌다. 회장님, 그건 너무... 이건 규칙입니다. 시장은 신뢰로 돌아갑니다. 그 신뢰를 깬 대가예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다.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은경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봉자가 은경을 부축하며 말했다. 은경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경은 봉자의 어깨에 기대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해방에 가까웠다. 회의가 끝난 후 시장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뒤덮였다. 은경과 도식 그리고 미연의 이야기는 반나절 만에 시장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은경은 가게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안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이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은경은 나가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해질 무렵 은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태진 변호사였다. 은경 씨, 가처분 신청 접수됐어요. 빠르면 이틀 안에 결정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경 씨, 오늘 상인회에서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용기 내셔서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은경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은경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은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은경을 봤다. 은경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미연의 가게 앞을 지날 때 은경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게 안에는 미연이 혼자 앉아 있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미연은 은경을 보자 고개를 돌렸다. 은경은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걸었다. 더 이상 미연에게 할 말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식은 집에 없었다. 은경은 혼자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 11시쯤 도식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도식은 현관에서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었다. 은경아. 은경은 TV를 끄고 도식을 봤다. 도식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너 너무하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은경은 조용히 물었다. 내 돈은 그렇게까지 아니었어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다. 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려다가 멈춰섰다. 도식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긴 뭐야, 이해받고 싶었지. 이해요? 1,000만 원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한테 쓴 걸 이해해달라고요? 도식은 고개를 들어 은경을 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나를 몰라줬잖아. 미연 씨는 내 말을 들어줬어. 나를 필요로 했어. 은경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다. 당신이 원한 건 이해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무대였죠. 도식은 입을 다물었다. 은경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도식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도식은 소파로 기어가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식은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은경은 평소처럼 가게로 나갔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다. 그리고 장독 뚜껑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장아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익숙한 냄새였다. 은경은 장아찌를 꺼내 통에 담기 시작했다. 그때 봉자가 나타났다. 은경아, 어젯밤에 도식이 미연이네 가게 앞에서 서성이더라. 은경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상관없어. 이제 내일이 아니야. 봉자는 은경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경아, 진짜 괜찮아? 은경은 고개를 들어 봉자를 봤다. 괜찮지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야. 봉자는 은경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하루가 시작됐다. 사흘 후 법원에서 명의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다. 서태진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왔다. 은경 씨 인용됐어요. 이제 도식 씨는 은경 씨 동의 없이 재산 처분 못해요. 은경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은경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결정문을 받았다. 서류를 손에 쥐고 나오는 길, 은경은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도식이 집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법원 서류가 들려 있었다. 도식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가처분이 뭐야? 은경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재산 빼돌려? 내가 언제? 지금 미연 씨 명의로 가게 옮기려고 했잖아요. 다 알아요. 도식의 얼굴이 굳었다. 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식 앞에 섰다. 도식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통해요. 도식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한참 후 도식이 말했다. 은경아, 내가 잘못했어. 지금 사과해요? 진짜야. 나 정신이 없었어. 미연 씨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 은경은 도식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래서 내 돈을 썼어요? 내가 나를 몰라줬잖아. 은경은 한숨을 쉬었다. 도식은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당신이 원한 건 이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미연 씨 앞에서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죠. 도식은 고개를 들어 은경을 봤다. 그게 뭐가 나빠?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그럼 당신 돈으로 하세요. 왜 내 돈으로 영웅 놀이를 해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다. 은경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도식 씨, 당신 지금 후회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들킨 거예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경은 문을 닫았다. 거실에 남은 도식은 소파에 쓰러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식은 생각했다. 은경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몰랐다.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날 밤 늦게 도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연이었다. 오빠, 나 어떡해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나도 힘들어. 오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연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도식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모든 게 꼬였다. 도식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봉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은경아, 미연이네 가게 문 닫았대. 권리양도 종이 붙였어. 은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미연의 가게 셔터가 내려가 있었다. 은경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은경은 가게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은경은 평소처럼 반찬을 담아주었다. 점심때쯤 미연이 은경 가게 앞에 나타났다. 은경은 미연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다. 미연은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언니, 나 진짜 잘못했어. 은경은 손을 멈추고 미연을 내려다봤다. 일어나요. 언니, 나 언니가 부러웠어. 언니는 다 가진 줄 알았어. 은경은 미연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다. 부러우면 따라 살면 돼요. 뺏어 살면 결국 빈손이에요.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사람이고 싶었어. 은경은 미연의 손을 놓으며 돌아섰다. 사람이면 남의 삶에 발자국 남기지 마세요. 미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은경은 미연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손님이 들어와 반찬을 주문했고 은경은 웃으며 담아주었다. 시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은경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은경은 상인회장 남기정을 다시 만났다. 기정은 은경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은경 씨, 이거 시장 공동구매 거래처 명단이에요. 도식 씨랑 미연 씨 둘 다 제외했어요. 은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은경 씨가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규칙이에요. 신뢰를 깬 사람은 시장에서 살 수 없어요. 다음 날 새벽 젓갈거래처 트럭이 시장에 들어왔다. 도식은 평소처럼 트럭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트럭은 도식의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다. 도식은 황급히 트럭을 쫓아갔다. 사장님, 여기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도식 씨 상인의 공지로 거래 보류해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트럭은 그대로 지나갔다. 도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한참 후 도식은 상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기정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정은 도식을 차갑게 쳐다봤다. 도식 씨, 규칙이에요. 시장 신뢰를 깬 사람은 공동구매 혜택 못 받아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건 도식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다. 기정은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다. 도식 씨, 은경 씨 돈 900만 원 넘게 쓰셨죠?
그거 다 갚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도식은 사무실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수군댔다. 도식은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셔터를 내렸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다. 미연의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손님이 끊겼고 거래처도 끊겼다. 미연은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울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도식의 전화였다. 미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깨졌지만 미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미연이 은경 가게로 찾아왔다. 은경은 미연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미연은 은경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나 이제 어떻게 해요? 장사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은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미연 씨가 선택한 거예요. 언니, 나도 살고 싶었어.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은경은 미연을 똑바로 봤다. 행복은 남의 것 빼앗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는 다 가졌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은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다 잃어봤어요. 지금 이 순간도 잃고 있어요. 근데 미연 씨가 뺏어간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어요. 30년 우정이었어요.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은경은 가게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가게를 나서며 미연은 뒤돌아봤다. 은경은 다시 일을 하고 있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미연의 가게에 권리양도 종이가 붙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미연은 시장을 떠났다. 짐을 트럭에 싣고 떠나는 미연을 은경은 창문 너머로 봤다. 미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트럭이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고 은경은 창문을 닫았다. 한 달 후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다. 은경은 서태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도식도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고 조정실로 들어갔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재산분할과 부당이득 반환 건인데 합의 가능하신가요? 서태진이 대답했다. 도식 씨가 사용한 986만 원 전액 반환과 재산분할 50% 요구합니다. 도식의 변호사가 말했다. 전액은 과도합니다. 일부는 시장 상인 간 상호부조 성격이 있었습니다. 서태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사용한 건 횡령입니다. 상호부조는 명분일 뿐이에요. 조정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도식 측이 양보했다. 700만 원 반환과 재산분할 40%. 은경은 서태진과 눈을 마주쳤고 서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경은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도식이 은경을 불렀다. 은경아. 은경은 멈춰섰다. 도식이 다가와 말했다. 내가 뭘 잃는지 이제 알겠어. 은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알아봤자예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은경은 도식을 똑바로 봤다. 아니요. 난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다. 은경은 돌아서서 걸었다. 도식은 은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서태진이 은경 옆에 서서 말했다. 은경 씨, 잘하셨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을 나섰다. 바깥은 맑았다. 은경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며칠 후 도식은 시장을 떠났다. 짐을 챙겨 떠나는 도식을 은경은 보지 않았다. 봉자가 알려줬지만 은경은 창문도 열지 않았다. 그냥 가게에서 일을 했다. 도식이 떠난 후 시장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고 은경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동정이 아니라 존경에 가까웠다. 이혼이 확정된 날 은경은 새 간판을 주문했다. 상호는 그대로였지만 글씨체를 바꿨다. 더 굵고 더 선명하게. 며칠 후 간판이 달렸다. 은경의 장아찌. 봉자가 간판을 보며 웃었다. 야, 이제 진짜 내 가게 같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원래 내 거였어. 내가 이제야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그날 저녁 은경은 가게를 정리하며 장독을 봤다. 30년 동안 지켜온 장독이었다. 은경은 장독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장아찌 냄새가 올라왔다.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였다. 은경은 뚜껑을 다시 닫으며 미소 지었다. 마지막 장날, 은경은 새벽 4시 40분에 셔터를 올렸다. 시장은 아직 어두웠고 불빛은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은경은 가게 앞에 서서 시장 골목을 바라봤다. 이제 도식의 목소리도 미연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은경의 숨소리뿐이었다. 은경은 장독 뚜껑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평온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은경은 자기 이름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경이 잃은 건 돈 몇 푼이 아니라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경이 지켜낸 건 더 큰 것이었죠. 남의 손에 넘어가려던 삶을 다시 자기 이름으로 되찾아 온 단단한 말입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이 누군가의 가정을 흔들어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책임을 지고 거짓 앞에서 결국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 그게 은경이었고 어쩌면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댓글 한 줄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